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요. 네, 우리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었고. 1만 토목건축 조합원들의 상경총회가 동지들의 힘찬 참여로 성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투쟁! 실제로 10,000명의 대우가 전국에서 2박 2일 상경투쟁을 통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총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건설 자본도 이제 놀란 거죠, 실제. 건설노조 10년 만에 드디어 해냈다. 되겠다는 생각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분위기면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중앙교섭 쟁취하여 현장을 바꾸자. 건설 현장 가장 밑바닥에서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던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전국 조합원 상경총회를 성사시킨 날. 그날 이후 건설 현장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동조합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하도급 산업구조와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단결하지 못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이 설립된 2007년 당시 전국의 토목건축 조합원은 2,000명이 채 안 됐다. 수도권은 거의 밑바닥이었어요. 그 당시 조합원이 140명. 그 선전물 한 이만큼 만들어가고 아침에 가져가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야, 하지 마라. 이거 되나? 팽달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야, 경은아, 쫓겨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일반 하지 마라. 돈도 없고, 쪽수도 없고, 조합원도 없고, 조직화도 안 됐고, 사측과의 교섭을 하려면 현장 게이트에서 막히고 출입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시절이었는데, 변화의 시작은 대구 경북 조합원들이었다. 이들은 지역 교섭과 총파업을 통해 조합원 누구나 임금단체 협약을 적용받도록 했다. 노동조합 가입이 크게 늘었고 조합원들은 빠르게 현장을 장악해 나갔다. 그런데 다른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대구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 오를까? 다른 지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올려야지만이 대구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구 경북 조합원들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다른 지역 건설 노동자 지원을 결정한다. 이는 전국 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전략 조직화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됐다. 이 대구 경북 지부가 매년 이 미조직 사업을 토목건축분과위원회에 주고, 그 토목건축분과위원회에서 이 강주 전남 지역이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그다음 대전, 충청 지역 등을 조직 사업하는데 이 기금으로 이렇게 썼던, 그다음에 투쟁이 벌어졌던 곳마다 우리 대구 지역이 동지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그 투쟁을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했던. 광주도 갔었고, 뭐 꼭두 새벽에 4시대가 출발해갖고 뭐 눈 오는 날도 가고, 천안, 아산시하고 저 천안하고 사이 거기도 갔었고, 부산도 갔었고. 제보 11시 차를 타고 익산을 가면은 4시 반 5시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자기들만 갖고 살 것 같으면 아무 시장이 없었을 건데, 그 힘든 지역을 가서 연대투쟁을 해가는 거 보면 참 그때 제 마음으로 와닿은 게 그게 컸거든요. 지부장님이 찾아왔었어요. 돈을 1,000만 원을 들고 투쟁기금 전달식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봉투 열어보고 다 울었어요. 우리 팀장들이.
감격을 좀 많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지역의 전체 현장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대구에 이어 광주, 부산도 지역 교섭을 정착시켜 임금을 올리고 단체 협약을 적용받기 시작했다. 전략 조직화 사업 3년 만에 전체 조합원 수는 2배 이상 늘었다. 현장에 들어가는 이제 팀들이 형틀이 뭐 한 2팀씩 되고 철근 한 팀 뭐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1000명 됐을 때 그 희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1000명 됐어.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등 많은 지역에서 조직화가 진척되지 못했다. 지역별로 노동 조건의 차이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향후 건설 노동자들의 전국적 단결을 도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토목건축조합원들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 중앙교섭 투쟁은 그야말로 이 만만치가 않는 투쟁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전국의 건설 자본을 상대로 함께 교섭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한다. 전국 임단협 중앙교섭에 막이 올랐다. 중앙임단협으로 만들어내야지 전국적인 투쟁을 할 수도 있고 전국적인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목수 임금이 15만 원을 받던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전국 어디 가도 15만 원 받을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전국이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은 가장 먼저 광주 전남에서 빛났다. 당시 임금이 가장 높았던 광주 전남 조합원들은 임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보폭을 맞췄다. 우리도 힘들게 이것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이 있었죠. 매월 정기 모임을 했거든요. 전체 조합을 모여서 광주 전남이 돌파해가지고 중앙임단협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책임지고 중앙임단협을 돌파해야 된다. 2017년도 전국적인 표준임금과 드디어 건설노조의 이름으로 전국 180개 전문 건설업체에 중앙교섭에 나올 것을 통보한다. 본격적인 전국 임단협이 시작됐다. 되게 경험하지 못했던 과정들이거든요. 교섭 요구 공고문 부착해야죠. 사실 확인 공고문 부착해야 되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쭉 있는데 그것들을 수백 개 되는 현장에 전부 다 공고문이 부착됐는지 다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안전모에 스티커 부착하시고 머리띠 두르고 아침에 TBM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그것도 사진 찍어서 TBM 하시는 거 다 올려주시고 이러면서 현장에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구나. 그러나 업체들은 중앙교섭에 나타나지 않았다. 건설 자본 역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이렇게 불경 업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대할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고. 아니 그전처럼 그냥 지역에서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중앙에서 하려고 하는 거냐. 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중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물러설 수 없는 건 건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중앙교섭을 거부하는 업체는 타겟이 됐다. 도급순위 상위 업체 중에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집중 투쟁을, 현장 투쟁을 진행을 했어요. 업체에 대한 타격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섭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부산에 이제 22개 단종인데 22개 업체들 다 봉쇄를 했었거든요. 싹 다. 24시간 우리가 노숙 투쟁을 했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인도에서 그냥 부직포나 이렇게 깔고 잤거든요. 저녁에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매연이 막 사람 얼굴에 일이 씌어갖고 아침 되면 새까매져 버려요.
그런데도 즐겁게 좀 투쟁했던 것 같아요. 부산, 울산, 경남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두로 전국 곳곳의 건설 노동자들은 교섭 거부 업체들 현장 수백 곳을 봉쇄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조합원들의 그런 헌신적인 투쟁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아무리 장기 투쟁이 벌어지는 현장이더라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굴복한 업체들이 하나둘 중앙교섭에 끌려 나왔다. 개별 현장을 넘어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함께 투쟁한 결과였다. 마침내 타결. 건설산업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쟁취한 최초의 전국 임금단체 협약. 건설노조 10년 만에 드디어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건설노동조합이 그 지역에 있고, 그 건설노동조합과 이렇게 교섭을 대화를 하든 또 맞짱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자 측들이 인식하게 된 게가 중앙교섭이다라는 생각. 중앙교섭 타결 이후 건설 현장은 급격하게 변했다. 지역마다 현장마다 중앙협약을 근거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노조 가입이 크게 늘었다. 특히 수도권의 변화는 놀라웠다. 경기도가 그때 한 700 정도였었고요. 금세 2,000명 가까이 되고. 네. 1년 만에. 쟤들도 노조 들어왔어? 약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일을 하러 들어가 보면은 여기저기 쳐다봐도 보니까 일반 팀 별로 없고 다 태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형틀과 철근을 넘어 시스템, 해체, 타설 등 다양한 직종이 건설 노조로 모이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정말 폭발적이었죠. 막 1년에 막 10,000명씩 조합에 가입하고 그랬을 때니까요. 2000대우 조금 넘는 초대 그 총회를 처음으로 이제 운동장을 빌려가 총회를 했을 적에 감회가 무량했죠. 중앙교섭 투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근로기준법에나 있을 법한 권리도 하나둘 현실이 됐다.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보편적 근로조건이 형성된 거고, 이 근로조건을 기준 삼아 가지고 입찰 구조나 고용 구조나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건설 산업에 하나의 주체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 임단연보로만 했을 때는 절대 그런 힘을 가지지 못했을 거다. 중앙교섭이 지역을 넘어선 연대로 가능했듯이 원청을 상대하는 더 큰 투쟁을 위해 건설 노동자들은 직종을 넘어선 연대로 나아가고 있다. 중앙교섭 이후 부산, 울산, 경남 타설 조합원들은 레미콘 노동자 조직화에 큰 역할을 했다. 저희 타설 조합원 같은 경우는 그때 한 달 넘게 작업을 보냈었어요. 처음 만들 때. 이래가 이건 답이 없다. 부울경 전체에 다 세우자. 레미콘이 우뚝 서는데 부울경 건설지부가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에 물음표를 띄울 정도로. 우리 조합원만 생각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지역만 생각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앙교섭은 우리가 우리끼리를 넘어선다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한 투쟁이었다. 자기네 지역 지부별로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 지부가 이렇게 해야만이 중앙임단협이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 다단계 하도급 굴레를 끊고 건설 현장을 바꿔낼 때까지 모든 건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더 큰 단결, 더 큰 투쟁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건설 노동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